꿈꾸던 노후는 조용하고 단정한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내려앉고 부부는 같은 시간에 눈을 뜨며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출근할 필요도 급한 약속도 없고 서로의 숨소리가 하루의 리듬이 되는 시간.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상상해 왔습니다. 치열했던 회사 생활이 끝나면 남은 인생은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산했고, 그래서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의 끝에서 한 가지를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변수였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세로 옮긴 뒤 연금과 적금 이자, 약간의 배당으로 생활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편은 은퇴 첫 해를 조용히 받아들이려 애썼고, 아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다녀오며 생활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둘은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행도 줄이고 외식도 한 달에 몇 번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동거는 곧 생활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늘어나자 식비와 공과금이 자연스럽게 늘었고, 취업 준비라는 이름으로 지출은 매달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아들은 불안했고, 그 불안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이해하려 했고, 이해는 곧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원비와 자격증 비용, 교통비와 작은 용돈까지 어느새 당연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던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남편은 통장을 열어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였지만 빠져나가는 속도는 달라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대화는 줄었고 침묵이 늘었습니다. 노후의 평온은 어느새 가족의 불안과 맞닿아 있었고, 그 불안은 부부의 시간까지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지방에서 작은 상가를 정리하고 단독주택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그들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며 텃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에 만족했습니다. 자녀는 이미 결혼해 따로 살고 있었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건강 문제로 손주를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돌봄은 몇 달로 이어졌고, 그 사이 아들의 가정은 예상보다 오래 흔들렸습니다. 부부는 손주를 맡아 키우는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도시에 있는 아들의 집을 오가며 이동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계획했던 생활은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손주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고, 남편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예전처럼 텃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돕는 일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가 쌓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여유 자금은 병원과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부부는 다시 계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계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은퇴 부부가 비슷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식은 사랑이고 책임이며 동시에 노후 계획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자녀가 독립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삶은 다시 얽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흔들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실패를 개인의 일로 두지 못하고 가족의 일로 받아들이며,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삶을 재편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부의 합의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과 피로는 누적되고 결국 감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꿈꾸던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합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는 다짐과 부부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것이 없으면 노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지키는 힘은 준비된 자산보다 분명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자식 하나로 전부 흔들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 전에 부부는 서로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질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비로소 노후는 다시 조용한 풍경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자산의 크기나 연금의 안정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의 재등장이다.
많은 부부가 은퇴를 준비하며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하고 주거 형태를 조정하지만 자식이 다시 부모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자녀의 독립은 끝난 사건처럼 여겨지고 그 이후의 도움은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녀의 삶은 경기 변동과 고용 불안, 건강 문제와 주거 비용의 압박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부모의 노후로 전이된다. 이때 문제의 본질은 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역할의 복기다. 부모는 다시 보호자가 되고 부부는 다시 조율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떠안는다. 은퇴는 역할의 해방을 약속했지만 가족의 위기는 그 약속을 무력화한다. 전문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장면은 도움의 시작이 계획의 수정으로 이어지고 수정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구조를 바꾼다는 점이다. 한시적 지원으로 시작된 생활비 보조와 돌봄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시 항목으로 고착된다. 이 과정에서 부부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갈등은 지출이 아니라 태도에서 폭발한다. 한 사람은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라 믿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라 느낀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질 때 부부의 대화는 계산에서 감정으로 옮겨간다. 감정은 축적되고 축적된 감정은 작은 사건에도 과도한 반응으로 드러난다. 은퇴 후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회피할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출근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진 자리에서 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그 공유는 문제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자녀 지원이 노후를 흔드는 또 다른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은 모든 계획을 유동화한다. 종료 시점이 보이지 않으면 부부는 소비를 줄이면서도 마음의 긴장을 풀지 못한다. 긴장은 건강과 직결되고 건강의 균열은 추가 비용과 불안을 낳는다. 이 악순환은 자산의 절대 규모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여유가 있는 가정일수록 도움의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진 범위는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 결국 문제는 도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귀결된다. 원칙 없는 도움은 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의존을 강화하고 의존은 회복의 시간을 지연시킨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의 설계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규칙이다. 기간과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일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택이다. 부부가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도움의 목적이다. 위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인지 장기적 생활을 떠받치는 구조인지에 따라 방법은 달라진다. 목적이 분명하면 종료의 기준도 분명해진다. 또한 부부의 노후를 보호하는 최소선이 필요하다. 이 선은 숫자가 아니라 상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생활의 리듬이 유지되는지 건강관리가 지속되는지 관계의 긴장이 관리 가능한지와 같은 지표가 그것이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움의 방식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부부간 소통 역시 기술이 필요하다. 지원 여부를 논의할 때 과거의 희생과 공로를 꺼내는 순간 대화는 협상이 아니라 심판으로 변한다. 대신 현재의 부담과 미래의 위험을 공동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지에 대한 문장은 서로의 입에서 동시에 나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중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재무 상담이나 가족 상담은 감정을 객관화하고 선택의 결과를 가시화한다. 선택의 비용이 보일 때 감정은 잦아들고 합의는 현실성을 얻는다. 은퇴는 가족과의 거리를 재설정하는 시기다. 더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균형을 찾는 문제다. 부모가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는 자녀의 회복을 돕지 못하고 부모의 삶을 소진시킨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단절은 관계를 파괴한다. 균형은 어렵지만 가능하다. 원칙과 대화와 점검이 있을 때 균형은 유지된다. 결국 꿈꾸던 부부 노후를 지키는 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세우는 데 있다. 돕대 대신 살지 않고 보살피되 경계를 지키는 선택. 그 선택은 냉혹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를 보호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쓰는 서사다. 그 서사의 주인공이 부부 자신임을 잊지 않을 때 가족의 위기는 삶을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날씨가 된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지금의 도움과 내일의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지금의 선택이 나와 우리의 삶을 오래 지켜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노후는 다시 중심을 찾는다.